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자, 최근에 지지율 이야기를 누리PD가 거의 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많은 여론조사 지지율이 나왔었죠.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기본 50% 찍고 들어간다라고 이제 보는 게 맞겠죠. 최근에 말이죠. 이런 게 있었습니다. 윤 지지율, 석방 직전에도 사실상 50%죠. 48.3, 국민의힘 45.3, 민주당 38.2. 놀라운 일입니다. 대통령이 그 계엄 선포하기 이전의 지지율이 10%대 뭐 많이 나왔잖아요. 국민의힘도 뭐 개판이었고 완전히 그냥 망했다라는 분위기였는데 이게 이제 급반전이 일었습니다. 계엄의 효과다. 계몽령의 효과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요, 이 계엄이 신의 한 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아니었으면요 말라 죽었습니다. 제가 볼 때 국민의힘도 말라 죽었고 대통령도 그냥 그렇게 고사됐을 겁니다. 그 낮은 지지율로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계속해서 국회의원한테 이제 발목 잡혀가지고 4.4 구통 뭐 그런 분위기 혹은 애만 쓰다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었죠. 대통령 중심제 국가라고는 합니다만 이제 보니까 권력이 실제적인 권력은 국회가 다 쥐고 있었던 겁니다. 이 87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이제 그 당시 이제 민주화 열풍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때 나온 법 아닙니까?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같은 이런 분들을 독재자로 규정하고 반독재의 성격을 맞춘 그런 성격이 강합니다. 대통령의 권력의 손발을 다 잘라버린 거예요, 이게. 실상 보니까 대통령의 행정에 대한 어떤 영향력은 살려놨지만 소위 말해서 정치 싸움을 할 때, 정치 투쟁을 할 때 그 권력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그런 권력을 다 잘라놨어요. 국회 예산권 없는 게 가장 치명적인 거겠죠. 이러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국회 권력만 잔뜩 강화해놨습니다. 국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권력 가운데 하나가 이 탄핵권이죠. 탄핵권. 국회는 자신들은 탄핵을 안 당하거든요. 근데 모든 국가기관에 있는 모든 걸 다 탄핵할 수가 있어요. 판사도 탄핵, 검사도 탄핵, 검찰총장도 탄핵할 수 있고, 대법원장도 탄핵할 수 있고, 이제 그 끝판왕이 대통령 탄핵이죠. 이 탄핵권을 갖고 무소불위의 힘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예산을 갖고 마음대로 쥐락펴락할 수 있는 예산 장난질 얼마나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까? 막강합니다. 돈을 쥐고 탄핵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짜 권력은 국회죠, 국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로소 깨닫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선거는 총선이구나. 왜 그토록 총선에서 이상한 현상이 많이 나왔는지 이제 알 것도 같습니다. 우리 언론사들 기사를 보면요. 대통령 기사는 10이면 국회 기사가 90이에요. 평소에 보십시오. 평소에. 이미 국회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알던 대통령, 막강한 힘 있는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이런 사람 이야기는 아득한 과거의 전설입니다. 노태우 이후에 힘 있는 대통령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제가 볼 때는. 다만 문재인은 힘이 셌어요. 너무 무서웠습니다. 힘이 셌다고. 왜? 거기는 대통령이면서 국회까지도 꽉 쥐고 있었거든. 지방선거에서 압승해버렸습니다. 대구하고 경북만 여기 그 당시 새누리당이 이겼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가져가 버렸어요. 압도적인 힘이었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그런 식의 대통령은 파워가 막강하죠. 국회까지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 후에 사실 노태우 이후에 보더라도요. 김영삼도 사실은 국회를 장악했죠. 했지만 그 좌파적 그런 코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다소 맞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일본 잔재 청산한다면서 중앙청을 폭파하는 김영삼 대통령 당시 보면서 통쾌하다라고 느낀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 뻘짓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많았거든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걸 그냥 기념관으로서 놔둬도 되거든. 역사의 교훈이잖아요.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쇼를 안 해도 됐다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런다고 일본 잔재가 청산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10대, 20대, 30대들 보십시오. 일본을 제일 좋아하는 나라로 여긴다고요. 미국과 함께 두 나라를 가장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그렇게 인위적으로 뒤튼다고 뒤틀리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제자리를 잡는 거예요. 요즘 일본을 두려워합니까? 일본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진짜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는 중국이죠. 대한민국을 침탈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중국밖에 없어요. 북한도 이미 우리 상대가 아닙니다. 북한이 우리 집어삼키기에는 우리가 너무 커져버렸어요. 그래서 뱀이 자기 몸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음식을 삼켰을 때는 배가 터져 죽잖아요. 김정은도 이걸 잘 아는 거지. 대한민국을 삼키기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한 20년 전쯤이면 몰라도 지금은 안 돼요. 삼킬 수가 없습니다. 그저 먹으라 해도 못 먹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상부 그 권력기관만 딱 진다고 해서 그게 먹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거대한 대한민국의 이 생활 리듬, 문화적 어떤 그런 총체적 현상, 이런 것을 북이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아마 그렇게 하자면 그냥 한 2천만 명 정도 죽여야 될 텐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고요. 오직 대한민국을 어떻게 물리적으로 뭘 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죠. 그래서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 북은요, 요즘 통일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지었다 그러죠. 통일에 대한 시, 소설, 노래 이런 거 전부 다 금기. 그걸 만일에 소장하거나 뭐 보거나 읽거나 뭐 유통하거나 하면 바로 그냥 달린다라고 합니다. 중벌받는데요. 원래 통일 노래가 가장 많은 데가 저 북한이에요. 노래만 해도 동요, 뭐 가곡, 뭐 그냥 그 대중가요 뭐 등등 해서 수없이 많은 통일 노래가 있는데 전면적으로 다 금지시켰다라고 약 1년 전쯤에 우리 언론에서 크게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후로 통일 이야기는 일체 안 한대요. 북한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북은 통일에 대한 생각을 접었다고 봅니다. 못 먹어요. 줘도 못 먹는다니까. 이거 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삼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군사력도 안 되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일본은. 과거 제국주의 시대 때 혹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전쟁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세요. 가능하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군국주의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어떤 당시 시대적 상황에 비춰가지고 뭐 열강끼리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만한 그런 조건이 있었죠. 없잖아. 솔직히. 근데 지금은 일본이 그걸 할 수 있는 어떤 체제라든가 그걸 할 수 있는 권력 기관 자체가 없습니다. 권력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천황이 그리고 이제 대본령이라고 하는 그 사실 군국주의 시대에 이제 실제 권력이 군이 갖고 있었잖아요. 그때는 그런 게 가능했어요. 결정을 해도 국민들이 그 당시 일본 국민들이 뭐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 근데 지금 만일에 전쟁하겠다 해보세요. 미쳤다고. 그 정치 세력은 그냥 바로 그냥 망합니다. 가령 자민당이 대한민국에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하겠습니다 해보세요. 그 일본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실제 그럴 능력도 없지만 그거는 일본의 거의 모든 언론으로부터 융단 폭격을 맞을 수밖에 없고 일본 국민들이 자민당을 아마 해체할 겁니다. 그거 불가능하다니까. 그걸 지금 동조할 수 있는 일본 그 국민들이 없어요. 그거는 오직 절대 권력이 있을 때만 가능한데 일본에는 그런 절대 권력이 없다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끼리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저기 중국은 아니거든요. 저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도 아니고 권력이 한쪽에 집중이 되어 있잖아요. 한 사람이 다 쥐고 있잖아요. 저런 데는 전쟁이 가능하다라니까. 그래서 중국이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는 듯한 그런 여러 가지 조짐, 뭐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겁니다. 원래 제가 이런 이야기 하려고 한 게 아닌데요. 뭐 겸사겸사해서 한마디 해드렸습니다. 자, 윤 대통령 지지율 석방 직전에도 48.3, 국민의 힘이 이렇게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건 전부 계엄 효과입니다. 계몽 효과입니다. 윤 대통령 덕분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오만하게도요. 윤 대통령과 손절해야지만이 국민의힘이 살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떠들어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수 있어요. 와, 기가 찰 일입니다. 기가 찰 일. 몰라도 너무 모른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곁들여서 이 조기 대선이라고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조기 대선을 원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을 비판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검색을 해봤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 대선 내란 확실히 끝내려면 경향신문이죠. 자, 조기 대선을 안 하면 저들이 망하죠. 이번에요. 건곤일측의 대승부가 됐습니다. 자, 이기는 쪽이 모든 걸 다 가지게 됩니다. 지면 그냥 망할 거예요. 대통령이 직무 복귀한다. 탄핵에서 승리한다. 이렇게 되면 진짜 완전한 승리가 들어올 겁니다. 자, 대선 간보던 국민의힘. 간보는 정도가 아니었죠. 사실 조기 대선으로 달려갔죠. 쌍권총, 총알 없는 권총이죠. 권영세, 권성동 이 둘은요. 조기 대선 확실하다고 보고 그건 달리 말하면은 대통령 탄핵 인용되고
파면된다. 그리고 감옥 간다라는 전제하에 그런 그야말로 요즘 하는 말로 호로 자식 같은 그런 어떤 짓을 저질렀다. 그런 식으로 국민의힘을 이끌고 갖고 있었죠. 그것도 사실 대통령에게 굉장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는데 근자에 와서 이게 어느 정도 뒤집혀지고 있죠.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계몽된 의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한 40여 명 된다 그러죠. 이 숫자가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다 그래요. 자, 드디어 국민의힘도 계몽될 날이 멀지 않았다. 자, 52일 만에 석방, 탄핵 심판, 조기 대선 영향 촉각, 이낙연 조기 대선 시 민주당은 이재명 아닌 다른 인물 후보로 그게 자기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이 사람은 민주당 탈당했잖아요. 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자기를 옹립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헛꿈입니다. 이낙연도 뭐 끝난 것 같고요. 자, 윤 대통령 90년 커진 여권 조기 대선 고조 분위기 급제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요. 조기 대선 분위기 급제동이라고 하는 분위기가 있지만 그 반대적 속성도 있어요. 자, 조기 대선 내달리던 야당 윤 대통령 석방에 탄핵 정국 급 유턴. 아, 큰일 났다. 지금 김치국물 마시는 꼴이 되겠다. 이러다가 정말 뭐 모든 걸 다 잃을 수가 있다라는 큰 위기감에 이재명이가 부들부들 떨고 있죠. 지금 얼굴이 사색이 됐더라고요. 자, 석방된 윤석열 조기 대선도 윤심 후보로 당내 그런 무조건이 뭐겠습니까? 이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이 중앙일보에도 이런 기사가 나와 있어요. 무조건 진다라고 하더라고요. 윤 대통령 뜻대로 가면 진다라고 하더라고.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데 대통령 지지율이 48.3 어떤 경우는 50% 넘는 지지율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놀랍게도 국민의힘에서는 저런 식으로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하고 갈라서야 이긴다. 윤 대통령 뜻대로 가면 진다라고 떠들어대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국민의힘의 주류입니다. 지지층의 주류와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 무조건 진다. 이게 소위 현재 국민의힘 여의도 이제 그 정치에 물든 그런 자들의 생각입니다.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버림받았다라고 느끼는 거야. 자꾸 그들은 이렇게 높은 지지율을 보고도 모르는 거야. 믿지 않거나 믿고 싶지 않거나 그들도 말이죠. 자신들 나름으로 희망 회로를 돌리는 거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습니까? 윤 대통령과 반대로 가면 조기 대선 열리면 승리합니까? 그럼 국민의힘이 살아나고 지지율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국민의힘 때문에 그렇게 올라가 있는 겁니까? 묻는다면 그들 중에 그 누구도 시원한 답변을 못 할 겁니다. 완전히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윤 대통령 석방되자 여당 내에 조기 대선 그 잠룡들이라고 여러 명 있죠. 속내는 복잡하다라고 합니다. 홍준표 같은 경우는 아예 기각을 요청하더군요. 기각해라. 공수처 해체해라. 검찰총장 사퇴해라. 뭐 등등등 뭐 요청하면서 그리고 또 고검장이 있죠. 박세현이 전부 다 사퇴해라. 옷 벗어라. 그리고 탄핵 기각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홍준표의 진심이라기보다는 판을 읽었다라고 봅니다. 홍준표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보면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쪽을 빨리 캐치합니다. 그래 그쪽으로 계속 달려가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발언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PK발 개헌 논의 조기 대선 영향은 예전부터요. 이 PK 출신 중에 이 보수 정권 때 국회의장 한 사람들 정의화 등등 있었죠. 두 사람. 김용호 이 두 사람이죠. 두 사람 다 이 개헌론자들입니다. 엄청나게 개헌 그랬죠. 그리고 이 PK 쪽에는 또 김무성도 있죠. 이들이 전부 개헌파들입니다. 이들이 지금 어떤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난리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그걸 또 가로막고 있는 것은 개헌을 지금 가로막고 있는 것은 이재명이죠. 이재명은 자기가 대통령 될 것 같으니까 지금 반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대통령 불가능합니다. 자, 뭐 이런 식입니다. 예. 자, 이런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요, 지금 엇박자를 내면서 대통령과 자꾸 멀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지지율의 힘을 믿었어요. 지지율이 조작이다. 뭐 국민의힘 혹은 보수 쪽에 이 박하게 나온다라는 그런 여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게 나오는 것은 전적으로 계몽의 효과, 계엄의 효과입니다. 이걸 믿고 국민을 믿고 지지층을 믿고
국민의힘도 태세 전환을 해야 됩니다. 지금 40여 명 정도 지금 대통령과 함께 가겠다라고 하지만 이 숫자가 더 늘어나야 돼요. 한 80명, 90명까지 오면 전체가 다 이렇게 완전히 한쪽으로 힘을 모아주겠죠. 자, 뭐 구체적으로 지지율 이야기는 뭐 안 해도 되겠죠. 이거 보면요. 정당 지지율 조사를 보게 되면은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45.3, 민주당 38.2, 꽤 큰 차이죠. 국민의힘은 3.0% 올랐고요. 민주당은 0.3% 올랐습니다. 조국혁신 4.5, 개혁신당 2.1, 뭐 등등, 진보당 0.6.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형사사건으로 재판받는 피고인이 대통령이 될 경우 재판 진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요. 여기 이재명을 의식한 설문인데요. 중단해야 한다. 37.6.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 54.3. 압도적으로 이재명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재판을 계속해야 된대요. 54.4입니다. 중단하나가 37.6. 꽤 큰 차이입니다. 거의 20% 가까운 차이네요. 그리고 감사원이 감사 범위에 선관위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나?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요. 포함되어야 한다. 48.0. 그리고 포함시킬 필요 없다. 36.2. 이것도 뭐 완전히 지금 여야 좌우의 세력 균형을 말해주는 것이다. 한 전체적으로 저는 여론조사가 제대로 된다 그러면요. 50대 한 40 정도의 비율로 지금 보수 쪽이 이기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설령 조기 대선이 열리더라도 보수가 결집만 잘하면 이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조기 대선은 없을 가능성이 크겠죠. 대통령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고 기각 혹은 각하에 대비한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각성이 촉구됩니다. 태세 전환이 요구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자, 특히 또 한덕수 군한 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었는데요. 탄핵해야 된다 43.7, 기각해야 한다 50.4로 역시 한덕수 총리를 당장 직무 복귀시키라가 약 한 7% 정도 높은 숫자를 나타냈습니다. 대단합니다. 이걸 보면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설문조사는 안 했네요. 지금까지 유독 대통령 탄핵 여론조사만 좀 불합리하게 나왔잖아요. 탄핵해야 된다. 뭐 한 60 정도 나오고, 그 탄핵하면 안 된다가 한 30, 7, 8%? 이 정도로 이렇게. 근데 6대 4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 한덕수 총리를 보더라도 여기 지금 직무 복귀시키라가 더 높잖아요. 이게 맞을 겁니다. 이걸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시키라 한 50 몇 이렇게 나오는 게 맞겠죠. 자, 아무튼요. 지지율을 불리한 속에서도 지금 나타나는 이런 지지율을 보세요. 국민의힘이 이런 걸 눈으로 보면서도 자꾸 외면하면요. 그야말로 나중에 망합니다. 망해. 구제불능이 된다고요.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뭐 조기 대선이고 나발이고 다 치우고 대통령과 함께 손잡고 그냥 가면 그것이 바로 살 길입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